기억할 건 요 환경인데 잘 봐. 패턴을 알려줄게. 패턴.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체적으로 온난하였고로 시작합니다. 온난했어. 즉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는데 선캄브리아대 말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 빙하기는 이제 생물을 멸종시켜서 다음 시대가 시작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온난하다가 빙하기. 보이죠? 고생대로 갈게요. 고생대도 온난하다가 빙하기 보여요? 똑같죠? 온난하다가 빙하기. 보이죠? 중생대만 패스. 신생대에 와도요. 온난하다가 후기에 빙하기. 보이죠? 근데 녹기도 해요. 간빙이 녹는 거야. 빙하기, 녹았다가, 빙하였다가, 녹아였다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온난하다가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봐봐. 빙하기 몇 번? 4번. 간빙기 몇 번? 3번. 그렇다면 현재는 무슨 기간? 빙하기. 지금 빙하기야. 빙하기의 조건이 굉장히 완만해. 평균 지구 온도 18도 이하? 빙하기래요. 우리 빙하를 하면 얼음 생각하잖아. 그냥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 이하면은 빙하기라고 치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완만해서 그래요. 자, 현재는 여기 약간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하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빙하기에 있다. 그래야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이 이해가 됩니다. 됐어요? 어쨌든 온난하다가 빙하기, 간빙기 반복되는 게 현재 신생대 모습이야. 똑같죠? 뭐만 빼고? 체크. 중생대. 중생대 체크. 전반적으로 무조건 온난. 보이죠? 이걸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야 중생대 빼고는 다 온난하다가 빙하기야. 이렇게 외워. 오케이? 기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워. 중생대는 다 온난하기만 했어. 봐봐. 중생대 하면 떠오르는 생물. 공룡. 공룡의 사이즈. 엄청 크다. 왜 크다? 먹을 게 엄청 많다. 왜 먹을 게 많다? 날씨가 좋다. 식물이 엄청 잘 자라는 식물들의 천국이야. 왜? 온난하기. 식물 사이즈가 엄청나. 그걸 먹고 자라는 브라키오사우루스요. 엄청 크죠? 그런 초식 공룡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 공룡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식물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온난할 수밖에 없었네. 매칭시켜줍니다. 자, 기운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시 선캄브리아 갈게요. 선캄브리아대. 특징. 전부 다 바닷속에서만 살았었다. 그리고 발견되는 화석이 많이 없어. 아까 말한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나 동물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크게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을 뿐더러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왜? 이제 막 생겨난 생물들이라 단단한 부분이 많이 없는 되게 조그만 생물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적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화석이 만들어졌어! 아싸! 근데 현재 발견되려면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와야 되죠. 뭐 없이. 중간에 지각 변동 없이 지진, 화산 폭발, 융기, 침강 등등, 그죠? 이런 지각 변동을 받으면 있던 화석도 다 깨져버리거나 녹아버린단 말이야. 발견되기가 어렵겠죠. 정리하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나 현재까지 오는 게 거의 어려웠다. 그래서 발견되기 힘들다. 나왔어요? 딱딱한 부분이 없었다. 생물 개체수도 적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석이 발견이 많이 안 된다.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 안 되면 화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수륙의 분포,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는 건 알겠는데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수륙의 분포만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생물이 살았고 환경이 어땠는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화석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모두 다 바닷속에서만 살았다. 왜? 자외선 때문에. 남세균이 출현했다.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공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 산소가 거의 없었는데 이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뽀글뽀글뽀글 이제부터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생성된 산소가 쌓여서 봐봐. 산소가 O2잖아. 산소가 쌓여야 O3. 이 O3가 뭐냐? O3. 오존층이 만들어진 게 고생대 말쯤이잖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산소가 쌓여야지만 오존층이 만들어질 수 있었네.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다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형성이 됩니다. 육지는 생물이 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패스. 고생대 갑시다. 자, 고생대 하면은 이제 육지로 슬슬 올라오죠? 육지에 있는 요 굉장히 큰 곤충, 어딨냐? 곤충류, 대형 잠자리 같은 곤충이 이제 말기에 올라옵니다. 체크할 게 보다 육상 생물이 출현한다. 왜? 오존층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해양 생물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져. 아까 봐라. 남세균이 산소를 막 이렇게 내뿜으면 바닷속에도 산소가 풍부해지고, 그죠? 대기 중에도 산소가 풍부해지잖아. 산소가 풍부해지면 그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물들이 막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개체수가 확 증가한 게 고생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까지 이제 터전을 옮겨서 육지로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뭐예요? 말기에는 굉장히 많은 대멸종이 있었어. 자, 체크.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다. 말기에 왜 대멸종이 있었냐면 바로 위에 사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생대 중기, 말기입니다. 차이가 뭐지? 떨어져 있던 대륙이 붙었죠. 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어디 살았어? 바닷속에 살았죠. 근데 어느 바다냐면은 이 바다랑 이 바다가 아니야. 육지와 육지 사이의 바다에 살아요. 왜냐? 육지로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육지로부터 들어온 이런 유기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와 바다 사이의 바다,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그 바다에 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그 바다들이 모두 사라졌죠. 그래서 다 죽은 거야. 대멸종. 바닷속 생물이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다 멸종하겠죠. 대멸종. 이게 우리 지구의 5대 멸종이고 5번의 멸종, 그 중에 가장 큰 멸종. 이 녀석. 정리함보다 판게아의 형성. 판게아의 형성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의 생물이 다 멸종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이 죽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건. 자, 그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보이면 고생대구만 판단해줘야 돼. 이렇게 붙은 거 고생대네 이렇게 판단해줘야 됩니다. 중생대로 가면 다시 살살 벌어지기 시작해. 이 그림 보면 다시 살살 벌어집니다. 아까 한 번에 모여있던 대륙을 판게아라고 해요. 왜 살살 다시 벌어질까? 전 세계에다가 다시 판게아. 판 거야. 판게야. 내가 판게야. 얼마 주고 파셨어요? 몰라. 그냥 판게야. 이렇게 다시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쳐져 있는 대륙을 뭐라 한다? 판게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합시다. 판게아가 다시 벌어지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제 중생대구만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공룡의 시대.
공룡이 살았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멸종한 후에 다시 새로운 공룡이라는 종이 탄생을 해서 번성했던 시절이 되는 거죠. 중생대 됐고요. 자, 중생대 넘어가기 전에 위에 사진 하나 볼게요. 요거. 이게 뭐냐면, 자, 남세균,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게 여기 35억 년 전에 선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 출현해서 언제? 오존층이 생성된 게 보여. 5억 년 전이죠. 빨리 봐. 오사, 이온. 5억 년이 여기죠. 고생대네. 그죠? 고생대. 고생대 때 오존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 억면을 보고서 이제 이게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생물이 육상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로 갈까요? 자, 신생대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신생대예요. 현재 대륙의 분포와 어때요? 매우 흡사하죠? 현재 대륙의 분포가 매우 흡사한 게 신생대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는 거 체크할 거 이겁니다. 큰 산맥이 만들어진 건 바로 신생대예요. 불과 얼마 전에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시험도 되게 잘 나와.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된 시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언제죠? 히말라야? 산맥은 무조건 신생대라고 기억을 해주는데요. 산맥은. 자, 그래서 넓은 초원, 현재와 비슷한 어떤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게 신생대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질시대 상세적인 내용이고요. 대멸종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대멸종 아까도 얘기했듯이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고 선생님 별명인데 신생대는 봐봐. 1번, 2번, 3번, 4번 뭐예요? 4번의 빙하기와 이게 이 라인을 내려가면 빙하기입니다. 요 라인이 아마 여기 써있나? 안 써있네. 이 라인, 여기다. 현재가 15도니까 현재가 여기거든. 15도보다 살짝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한 18도 정도 아래면 다 빙하기라고 분류하고 있다는 게 맞다니까. 그래서 현재가 여기 15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여기 1번, 2번, 3번이죠. 1번, 2번,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그림 볼게요. 이겁니다.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3번째 멸종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뭐예요? 3번째 멸종. 저 3번째 멸종이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 판게아 형성, 그죠? 판게아 형성이 저 3번째 멸종입니다. 생물의 과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과가 이만큼 줄었다는 건 종속, 과목, 강문기 알아요? 과 수가 저만큼 줄었다는 건 종수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준 거예요. 종의 수는 더 많이 준 거야, 종은. 엄청나게 많은 종이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겁니다. 1번과 2번도 살짝 감소하죠. 저것들은 이제 빙하기 또는 어떤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겁니다. 확인해볼까? 1번은 빙하의 확장,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 기온 하강, 약간 빙하와 관련된 것이 1번 멸종이고요. 2번은 기후 냉각, 소행성 충돌, 해양의 무산소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후가 냉각되거나 추워지거나 소행성이 충돌해서 저렇게 가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2번 멸종이야. 근데 그 여파가 그다지 크진 않았다는 건데 3번 멸종이 이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큰 어마어마한 과의 수의 감소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판게아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생물의 과의 수가 증가합니다. 살짝 줄어들죠? 여기는 이제 판게아였다가 다시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게 벌어지면서도 화산 폭발하는 거 알아? 그래서 화산 폭발 때문에 조금의 아주 약간의 또 멸종이 나타나게 된 게 4번 멸종이야. 4번에 뭐라고 써있냐? 판게아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중생대 끝날 때쯤에 또 한 번의 멸종이 있죠? 그러니까 고생대 말의 판게아 형성, 그죠? 고생대 중간중간에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로 인해서 이런 거죠. 1번과 2번이 있었고요. 중생대 중반에 또 중생대 말에
이렇게 또 멸종이 있는데 중생대 말에 있었던 이유도 또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중생대 말에 있는 요 5번이 뭐냐면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5번이야. 공룡 멸종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운석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화산이 어마어마한 화산이 많이 폭발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이 커다란 멸종, 이 공룡이 멸종한 게 여기야. 여러 가지 멸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멸종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멸종을 이룬 건 3번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선캄브리아대 때에 비해서 고생대가 평균적으로 가스가 많고요. 중생대가 더 많고요. 신생대가 더 많은 거 보여? 점점 시대가 우리 쪽으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과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건 환경이 크게 변한 거죠.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내요. 즉 대멸종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져서 과수가 증가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아직도 공룡이 우리 집 옆에 살고 있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공룡 입장에서. 배고프네? 영석. 우리가 번성할 수 있었을까? 그냥 간식거리야. 가둬놓고 키워 사람을. 간식거리야. 그래서 과수가 증가할 수 없었을 거야. 거대한 포식자가 있다면 더 많은 종류의 어떤 생물들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룡들이 다 멸종해줬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더 많은 종류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대멸종으로 인해서 생물의 과수가 증가했다. 즉 생물 다양성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이게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예요. 대멸종이 있어야지만 생물이 더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배웠습니다. 거기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